최근 유럽 강대국들은 한국의 방산을 본격 견제하고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은 유럽은 물론이고 이제 북미 지역과 동남아까지 한국을 방해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언론에 따르면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 약 60조 원 사업에 뛰어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2파전이며 그마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측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만 독일은 이것을 G7 네트워크를 들먹이면서 캐나다의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비 태평양 방어선이 급한 캐나다이기 때문에 과연 독일에 발주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대신 독일의 군수물자를 발주했다가 큰일을 겪은 국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유럽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참고해야 할 것인데 최근 뜻밖의 엄청난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독일을 선택 후 한국으로 급 변경. 마크론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의 무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 유럽 것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유럽 내 정치적인 움직임은 암암리에 흐르고 있었고 지금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 폴란드의 야당을 비롯한 군사 언론에서도 한국 무기를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제 최근 폴란드의 군사 유력 매체인 디펜스24 등에 따르면 폴란드는 FA-50이 부적합하며 한국의 경공격기 대신에 유로파이터 혹은 F-16 등 다른 기체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F-35까지 대거 도입해야 한다면서 FA-50 예산을 줄이자는 말이 나온 상황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 이는 지금까지의 맥락과 180도 다른 것입니다. 실제 폴란드는 한국이 FA-50을 정부하기 위한 공장도 마련해주는 등 FA-50 수출 허브로 여겨졌으며 폴란드의 공군 파일럿도 FA-50 성능에 대해서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주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폴란드의 군수물자 수입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군사 딜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유력 군사지를 비롯해서 폴란드 여론이 잔여 물량을 제고하자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면 카이의 FA-50 잔여 매출 약 3조 원가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에서 역시나 한국의 자주포와 천무가 긴급 배송되면서 이번 달 또 놀라움을 더했는데요. 폴란드의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하듯 보란듯이 한국의 빠른 배송에 대해서 극찬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먼저 생산된 K9을 폴란드로 보내는 대체 방식으로 이를 빠르게 공급했고 또한 다연장 로켓인 천무 12문이 전해지면서 폴란드의 안보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다연장 로켓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주변국을 부럽게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이탈리아에선 독일과의 레오파르트 전차 사업 취소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던 유럽의 화학과는 거리가 매우 먼 상황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르웨이와 같이 애초에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구매하려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애초에 레오파르트는 무려 10조 원 이상이 소모되며 그 비용이면 K2를 3에서 5배수를 뽑을 수 있는 수치이며 여기에 언제 받을지 모르는 납기의 불안감과 가격도 산정 안 되는 정비 패키지 등이 불만인 것으로 결국에는 유럽 영내 공급을 목표로 하던 독일 전차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폴란드의 디펜스 매거진은 그 이후로 한국의 K2 전차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구매한다면 폴란드에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K2와 비교할 전차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폴란드의 병사들은 K2가 T-72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비교 질문을 하자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오히려 인터뷰한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72. Zadam pytanie, czy jest jakaś różnica między 72 a czołgiem K2? Te czołgi różnią się pod każdym względem, tak? Już się śmiejemy na te pytania. Jest szerszy. Tak, jest szerszy. jest szerszy.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역시 항공 무기 공장을 폴란드에 세워 유럽 전역에 공급하고자 하기 때문에 주변 유럽국에 계속해서 한국 방산을 권유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K2가 들어갈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G7 주요 국가가 독일 전차를 취소하면서 유럽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이는 미국 블룸버그가 예상한 대로 유럽에서는 K2가 지배할 것으로 본다는 말이 적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다른 전차를 검토하겠지만 추후 폴란드에서 생산과 한국의 정비 패키지가 들어가면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도 K2를 수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다름 아닌 미 군사 채널의 분석인 것이죠.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첨단 부품인 레이더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프랑스를 애타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는 한화 시스템의 에이서 레이더 계약을 체결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따르면 전투기용 에이서 레이더는
유럽 첫 수출로 이탈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 업체로서 한화 시스템과 이와 관련 방산 협력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화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에이서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방산이 잘 나가다 보니 이런 계약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사 관계자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를 한국에 발주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전투기를 주로 공급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경쟁 업체들이 즐비해 한국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최근 유럽 영내 거래를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한국을 막으려 해도 따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유럽에 확산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성능이 좋고 가격도 납득할 만하다면 자국을 지키는 일에 유럽 영내 조달의 정치 논리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특히 유럽 내 G7에서 한국의 방산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더욱 많은 군수품을 수출하게 된다는 점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큰 압박을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생산력과 시스템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휴전 상황이라 방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모두 생산과 연구에 쏟아붓는 시스템으로 상당한 부분 사업 논리로 방산을 진행해야 하는 선진국들은 따라오기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국. 독일을 선택한 최후. 급기야 영국에서는 약 8년이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간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독일의 RCAC-155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며 뒤통수를 친 상황인데요. 독일이 개발한 원격 조정 곡사포로 영국의 차기 자주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은 영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는데요.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주포이기에 독일 쪽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별도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독일 RCAC-155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8년간이나 영국 당국의 요구사항과 개조를 통해 K9A2형을 납품하겠다 노력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상황으로 영국의 황당한 횡보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죠. 영국 정부에서 제3자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당연히 K9A2 자주포가 선정됐을 겁니다. 노르웨이가 그랬으며 기타 동유럽 국가들이 가성비나 성능 면에서 K9이 최고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하듯 유럽산을 계속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와는 반대로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영국을 망연자실하겠다는데요. 실제 영국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고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한국의 방산 제품은 유럽 영내에서 생산되는 여타 다른 탱크보다 훨씬 저렴했는데요. 나토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에 대해서 독일이 비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조차 독일과 같이 한국 관련 비판이 나온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독일은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폴란드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주문한 지 5년이 되어간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직도 도착을 안 했고 무려 2025년에야 인도된다며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것은 주문하자마자 한국 생산량 10문을 즉시 그대로 보내주기도 했으며 수백 대가 2024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는데 독일이 무슨 유감이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핀란드는 K9을 작년 11월에도 추가로 30여 문을 주문한 등 한국에 우호적이고, 겨울 전쟁도 치러냈던 핀란드가 혹한 기후에서 한국의 방산을 구입하게 되는 건 큰 영향력이죠. 결국 나토 국가가 상당수 더욱 한국 방산 물품 구매 비율이 올라가니 독일도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복서 등이 한국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호주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도 그렇고, 레오파르트 전차는 한국의 K2에 점점 생산량과 점유율이 밀려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한국의 방산 제품이 빠르게 생산되도록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국도 스스로 K9 자주포를 제외해버린 것이 얼마나 흐름을 역행하는지 보여준 셈입니다. 세 번째, 노르웨이, 브라질 소식의 망연자실. 실제 전혀 뜻밖의 노르웨이와 브라질은 현 시점에 가장 비교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노르웨이는 까다로움을 피웠던 유럽의 선진국이지만 한국 방산을 들인 국가로 한국과는 인연이 있으며, 반면 브라질은 한국과 방산에 큰 인연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둘의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 반대가 되었으며 노르웨이가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되려 브라질이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이후에 폴란드를 침공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기밀을 다루는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최측근은 러시아 국방 수뇌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독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며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전면전을 벌인다는 뜻은 아니고 러시아의 다양한 스토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폴란드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해왔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방산을 엄청나게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 승리 이후에 사이버전을 먼저 일으켜서 발트해 3국을 혼란시킨 다음 그 틈을 노려서 폴란드를 침공할 그러한 스토리를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쟁이 반드시 사이버전을 동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상당히 동원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그 다음은 사이버전 플러스 폴란드 직접 침공 이런 식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와 접경하고 있는 폴란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려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모습이 일어났으므로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며 이제 그 위협은 실제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 관련 문서 누출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할 가능성은 나토가 개입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전략연구소 싱크탱크에서는 이에 대해서 실제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재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서방의 군수 물자 지원이 줄어든다면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실제로 동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과는 아예 관계없는 일이 아닌데요. 폴란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미 러시아로부터 입수했고 따라서 한국의 FA-50이나 K9 전차 등 여러 가지 방산을 수입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폴란드의 위협뿐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스웨덴도 전쟁의 위협에 매우 가까이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데다가 실제 폴란드 침공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자 스웨덴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할 수도 있으며 이제 평화의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발언을 직접 하고 나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 이렇게 위기가 커지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위기로 유럽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파이브아이즈 영연방 국가들은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며 어쩌면 나토도 2순위로 밀릴 정도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한 무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웨덴에서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안일한 평화에 빠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쟁 시뮬레이션상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면 갈수록 미국과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전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홍해에 대폭 인원을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곳이고 중동 문제는 미국이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이제 우크라이나 중요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대만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는 완전 다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미국이 얻을 게 별로 없는 반면에 대만은 TSMC가 관련되어 있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저지할 것이고 만약 포기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 전쟁 물량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의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검토해 본다면 유럽은 더욱더 미국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나토에서 더욱더 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시키고 절충무역을 강요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밀어주는 방산은 보여주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미국이 손을 거두자 초비상사태가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독일과 비교하면서 한국 방산을 들일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독일 전차를 들이고 마는 실수를 했는데요. 막상 독일 전차는 납품도 늦게 되거니와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여러 가지 정비를 비롯해 노르웨이 지형에서 좀 더 효과적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최근 러시아 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서 한국의 방산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일각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을 사려면 이제 현금으로 바로 지불해야 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가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 제일 필요가 없다, 절충 무역조차 논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스웨덴은 여전히 다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으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침공 야욕이 더해 갈수록 스웨덴조차 한국에 SOS를 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를 비롯해 탄약 공급 능력, 그 밖에 군사 제공 패키지 등은 정비, 훈련, 교육, 그리고 일부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고민할수록 배송을 늦출 뿐이며 결국에는 한국의 빠른 군수 물자를 나토에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으로 한국은 어마어마한 방산 흑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폴란드 하나만으로도 작년에 1조 5천억 원 이상 방산 수출을 한 것으로 작년에 나타나고 있고, 결국 폴란드는 방산의 2차 전지 양극재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에 이어서 단숨에 한국의 5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 수출 실적을 반영한 항공기 수출은 5억 달러 이상이 되었으며 K2, K9 등 다양한 계약과 계약금까지 합친다면 한국의 방산 흑자가 한 국가만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토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하며 유럽의 탄약과 전차, 그리고 각종 방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쉴 새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최고 방산 공급 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막상 너무나 늦은 제품 공급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럽에서 14위였다가 단숨에 2위로 방산 수출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르웨이가 한국에 방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는데요. 노르웨이는 기술 이전을 비롯해서 절충 무역 등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했었던 것이지만,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다른 곳에도 물건을 공급하기 바쁘며 예전과 같은 패키지는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당장 루마니아와 체코 등 러시아 인근 국가에서는 빠르게 한국 방산을 도입하기 원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노르웨이는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에 적지 않게 후회하며 당황하는 국면이 돼버린 겁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이제 전군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전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K9을 도입한 노르웨이가 브라질보다 훨씬 앞선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브라질이 한국에 요청했을 때 한국이 먼저 브라질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브라질 국방부가 한국의 대형 수송기인 C390을 납품하게 되면서 기술도 전수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의 대형 수송기는 세계 3대 수송기에 들어갈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며 정비 등 기술 이전을 하며 한국에 선제적으로 먼저 방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충 무역으로서 이를 진행하는 것이죠. 추후 한국에 전차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 한국은 이를 기억하고 브라질을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콧대 높게 굴던 국가들보다는 한국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방산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심지어 한국의 전차 판매를 계속해서 방해하던 독일에서조차 한국에 방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검토하는 등 그야말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뒤늦은 후회와 국방 무임승차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한국을 도운 이들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